경륜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4월 8일 토요일 광명 우스컵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우스컵 경주가 안정적인 경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우스컵 경주가 상당히 좀 이변이 많이 발생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전일도 대박까지 발생이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8경주 대박은 아니었었습니다만 우성식하고 송현이가 동반 입상하다 보니까 60배라는 고배당이 발생이 된 모습을 보여줬었고, 이어진 광명 우스컵 9경주는 오진우하고 정태찬 들어오다 보니까 1800배라는 초대박까지 발생이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서급 경주이긴 합니다만 15경주 해설방송에서 성락송, 박진영 공략해 봐야 된다, 정종진 빠질 수 있다 말씀드려서 155.9배라는 대박까지 해설 방송에서 적중시켜 드렸었는데요. 어렵게 흘러갔었던 광명 우스컵 경주 금일은 강자들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강자들에게 유리한 편성이 짜여졌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안정감 있게 마무리될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광명 우스컵 9경주 상당히 좀 김병하고 이기주 눈치 작전 펼쳐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좀 힘든 경주가 펼쳐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면서 11경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승을 해야지 결승할 수 있기 때문에 강성호하고 손재호가 정면 대결 펼쳐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9경주하고 11경주는 좀 신중하게 생각하고 접근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종원 때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인터벌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꼽자면 이진국, 김용태, 박상서, 조재호, 김우겸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진국, 김용태, 박상서, 조재호, 김우겸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인터벌로는 전준영, 김경환, 이진국, 김우연, 임한직, 장태찬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준영이 긴 거리 나섰었고 이진국이 반바퀴 젖히기로 대회를 넘어서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직전 회차 실격당했었던 이진국의 컨디션 상태는 상당히 좋아 보였다 말씀드리면서 김우연은 마크로 만족하면서 훈련을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로 김용태, 조준수, 이영민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김용태가 선행승부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이영민은 젖히기 시도해봤습니다만 대회를 넘어서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세 번째로 윤승규, 박지웅, 박상서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윤승규가 나름대로 힘을 써봤지만 젖히기 나섰던 박상서가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해 나가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번째로 손재호, 조재호, 이기주, 김재영, 김현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손재호가 3, 4권의 지점에서 시속을 잡았고, 조재는 탄력을 활용해 나가면서 그대로 대회를 넘어서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섯 번째로 김홍일, 김우겸, 문인재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김홍일이 경제 주도권을 잡아 나갔고, 김우겸이 반바퀴 젖히기로 넘어서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밖에 인터벌로는 인천팀이죠. 김지훈하고 한상진이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명경민, 고종인, 우성식이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었고요. 전주팀 강성욱하고 김종재가 호흡을 맞춰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진국, 김용태, 박상서, 조재호, 김우겸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한 경주씩 한번 광명 경주 한번 우스컵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6경주입니다. 전일 이변의 빌미 제공했었던 김우연 좀 완급 조절에 나가려고 하다가 간보다가 오히려 넘어서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어요. 간신히 3차권 진입을 했습니다. 한데 이변의 빌미 제공하다 보니까 김우연이 이번 회차 특별 승급 도전에서 아쉬움이 남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결국 2차권까지 갔었더라면 특별 승급 기회를 살려나갈 수 있었던 것 같은데 3차권으로 밀려나다 보니까 특별 승급 기회를 살려나가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었던 김우연. 하지만 금일만큼은 편성면에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승부 역발에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지웅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5명의 선수가 경상권 선수들입니다. 김우연이 과연 누구와 호흡 맞춰 나갈지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성광의 여기라든지 이진국 전혀 간발의 취임 역발에 나갔습니다만 넘어서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었고, 이영민도 부상에서 빠르게 회복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우연 입장에서는 4번, 5번, 6번을 타겟으로 하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주도력 면에서 이성광이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행력이 빠르게 찾아 나가고 있는 이성광 힘을 쓰고 김우현이 막혀 나가죠. 이진국, 이영민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성광의 선행 시속이
수급이 얼마만큼 나오느냐에 따라서 김우현의 작전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김우현이 2차권에 진입했거나 성적이 괜찮았었다면 짧은 승부 펼쳐나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금일만큼은 전일 부진했기 때문에 좀 직선에서 세게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세게 넘어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진국이 후미권 마킹한 작전 펼쳐나갈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직전 회차 실격당했었던 이진국, 지종원일 때는 상당히 좀 의욕적인 모습을 보여줬어요. 전일도 직선 취발 대결 펼쳐나갔습니다만 아쉬움을 남겼었던 이진국, 하지만 전반적으로 컨디션이나 몸 상태는 나빠 보이진 않았었다는 점에서 이번 패성 7번과 5번의 동반 입장 쪽에 7번하고 5번, 7번과 5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 같겠고, 이성광이 때려주고 7번이 몰아가서 짧게 가져가는 작전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7번하고 5번, 7번하고 6번 두 차권 중에선 7번과 5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전일 아쉬움을 남겼었던 김우현, 금일만큼은 아무래도 좀 뭔가 보여주기 위한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서두르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서두르게 된다면 오히려 이진국이 김우현을 넘어서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진국이 힘으로 버텨내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진국이 가게 된다면 이영민이 쫓아가는 작전 가능할 것 같고, 이성광이 힘으로 버텨내는 작전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5번하고 4번이라든지 5번하고 6번입니다. 5번하고 4번, 5번하고 6번 정도는 김우현이 전일 죽섰기 때문에 금일 뭔가 좀 자신감 찾아 나가기 위해서 서둘렀다가 고전하는 작전, 경주도 그림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5사나 5,6이죠. 5사 경주권, 5,6 경주권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 전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인 편성만 놓고 본다면 김우현이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7번과 5번 동반 입상 주력이죠. 7번과 6번을 차선으로 금일만큼은 김우현 특별 승급 기회 살려나가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결승 가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승부욕 발에 나갈 가능성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면스급 7경주입니다. 김우겸이 금일도 승부욕을 발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아무래도 김우겸의 연대가 김현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업 선수들 자리 잡고 김우겸, 김현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일도 김우겸이 힘을 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결국 후미권 막혀 나갔던 이지훈이 쫓아가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도 김우겸, 김현을 뒤에다 붙이는 작전도 가능하죠. 김현을 활용해 나가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자리 선정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초반부터 힘을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초반부터 힘을 썼다가는 김현 마크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줄 끊어질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결국 김우겸을 쫓아 나설 수 있는 선수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이래저래 송현이가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일 송현이 머리 칠 뻔했습니다만 우성식에게 잡히다 보니까 아쉽게 2차권에 머무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전반적으로 컨디션 몸 상태가 괜찮아요. 김우겸 혼자 달아나고 쫓아갈 수 있는 선수, 힘으로 버텨낼 수 있는 선수는 송현이가 가장 좀 안정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번과 2번 파워 피팝을 떠나서 객관적인 기량, 저력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1번과 2번의 동반 입장 쪽에 1번과 2번 동반 입장 쪽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 같겠고, 전일 최창훈이 직선에서 다리 힘이 좀 빠졌었던 것 같습니다. 외선으로 흘러버리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강소국이 넘어섰어야 되는 상황에서 최창훈에게 다리가 걸렸었고, 직선 이기주가 취입에 나서면서 최창훈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먼저 서두르게 된다면 김우겸이 7번을 활용해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는 작전 펼쳐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1번과 2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배제할 수 없죠. 1번과 7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 같겠고, 27기 졸업순위 2위 김우겸 분명 시속감은 좋은 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앞선에서 언급했다시피 파업 선수 5명의 1번하고 5번이 후미로 자리 잡게 된다면 김우겸이 힘을 쓰는 과정에서 송현이라든지 최창훈의 선행을 넘어서지 못하게 된다면 김우겸도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김우겸의 타이밍만 빼앗는다면 상당히 좀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오히려 송현이가 최창훈을 활용해 나가면서 승부 타임 조절해 나간다는 파업 선수들 협공이죠. 2번하고 7번입니다. 2번하고 7번 동반 입상. 김지훈도 마크되면 쫓아 나설 가능성 배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2번하고 6번입니다. 2번하고 7번, 2번하고 6번, 2번하고 7번, 2번하고 6번. 1번이 분명 유리한 편성이긴
합니다. 맞아요. 한데 타이밍 빼앗기면 2번하고 7번도 주드럭 발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타이밍 빼앗기면 김우겸도 직전 보면 고전했었던 경우가 꽤 있어요. 그 점 때문에 노려본다면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2번하고 7번이라든지 2번하고 6번 김지훈 정도는 과감하게 한번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1번을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5번이 못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2번이 힘으로 버텨내거나 7번이 버텨내는 작전 충분히 이번 편성은 기본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광명 우스컵 8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김한윤 이번에 특별 승급 도전하고 있죠. 시속감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나름 전일 힘을 쓰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전반적으로 빠른 시속 경주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주드럭 매서 앞서 나갔었던 김한윤, 금일만큼은 김홍일과 호흡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없죠. 전일 김홍일 시속감 좋기 때문에 버티기 가능성 충분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점 때문에 김홍일도 2차권까지 진입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김홍일이 때리고 김한윤이 직선 취발 살려나가거나 김한윤이 김홍일을 달고 때리는 작전 펼쳐나갈 수 있죠. 세종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두 선수의 적극적인 협공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과 1번의 동반 입상이 아무래도 먼저인 것 같아요. 3번과 1번 쪽에 우선하실 때 문제는 김홍일의 시속감도 11초 대 초반까지 끌어내고 있죠. 김한윤이 마크에서 취입해 나가는 것이 맞는데 오히려 넘어서지 못하거나 김한윤이 김홍일 달고 때렸을 때 김홍일이 김한윤을 상대로 역전 취입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홍일은 우승해야지만 결승 갈 수 있고 김한윤은 편성에 따라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2차권 진입하면 결승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 3번과 1번의 동반 입상 쪽 우선하시되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홍일이 힘을 쓰고 3번의 뒷자리를 마크해 나갈 선수 6번이라든지 7번이 마크 다툼 펼쳐 나갈 수 있는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충청권 선수인 장태찬이 흠이 마크해 나갈 가능성 배제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3번과 1번 세종 완승, 3번이 1번 넘어서게 된다면 장태찬이 후미권 공략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3번과 7번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수 가능성이 있어요. 분명 김한윤이 특별 승급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견제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홍일의 시도감이 원체 좋기 때문에 김한윤이 마크로 갔었을 때 장태찬이라든지 김경환이 3번을 상대로 빼앗는 작전도 가능하죠. 김한윤이 고전했었던 경주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렇게 된다면 김홍일 혼자 달아나고 김경환 쫓아가거나 김홍일이 달아나고 7번 장태찬이 따라 나서게 된다면 김한윤 고전하면서 16과 17이죠. 16경주권하고 17경주권 16하고 17은 김홍일 버티기 전일 전반적인 시속이 상당히 좋았었기 때문에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특별 승급 도전하고 있는 김한윤이 김홍일의 선행을 활용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3번과 1번의 동반 입상 쪽이 우선이 돼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단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필요한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수급 9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김배영이 득점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전일 쫓아가질 못하다 보니까 고전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반면 이기준은 운이 많이 따르면서 직선 추입발 살려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3번하고 4번 우승 경합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없죠. 득점은 김배영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일 하는 거 봐서는 참 답답한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에서 투지면에서는 이기주가 앞서 나가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문인재도 승부욕을 발휘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허리 통증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훈련량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기랑 발휘해 나가지 못하고 있는 문인재, 여기에 김재영 직선에서 추입 승부 펼쳐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4번과 3번의 경합인데 문인재하고 김재영까지도 착순권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소 좀 신중함이 요구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김병월이냐 이기주 월이냐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득점은 분명 김병이 앞서 나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전이라는 거 봐서는 쫓아가서 흠이 파업 선수들 견제 나가야 되는데 쫓아가지 않다 보니까 이번에 빌미 제공했었던 김병 보다는 투지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이기주가 좀 더 나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4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 쪽에 4번하고 3번 동반 입상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 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4번하고 3번입니다. 4번하고 3번 동반 입상 쪽에 4번하고 3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 드릴 수가 있겠고, 이기주가 가면 아무래도 22기 동기생 김지영이 쫓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비영이 솔직히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기주가 김지영과 호흡 맞춰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22기 동기생에다가 한 살 또 선수 출신 들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전략적인 연합 가능하다는 점 4번과
6번 정도, 4번과 6번이죠. 4번과 6번 정도는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에서 견주라는 점에서 4-3하고 4-6입니다. 4-3하고 4-6 견주권 두 차권 4번과 3번 쪽에 우선하시되 복승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이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일 죽 썼던 김병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펄펄 날아다닐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김병이 가게 된다면 문인재가 쫓아가는 작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고종이도 마크다니까 잘 쫓아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과거 또 광주 B팀하고 또 대구팀 끈끈한 유대관계 맺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3번의 뒤를 문인재라든지 고종인이 막혀나가면서 쫓아 들어가는 3-1과 3-2죠. 3-1하고 3-2는 충분히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하는 거 봐서는 쫓아가야 되는 상황에서 마크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마크로 먹고 살고 있는 김병이 소극적인 경주냐 펼쳐 나갔다는 거, 아무래도 몸 상태에 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기재 선정 가능성 쪽 좀 더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은데, 구경주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신중함이 요구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0경주입니다. 이태훈이 객관적인 기념에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죠. 이태훈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우성식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주 병환도 있긴 합니다만 월평팀에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한데 최근 들어서 경주하는 거 모습 봐서는 대부분 파업 선수들과 호흡을 맞춰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태훈과 우성식이 연합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주병환 중심으로 아무래도 5명의 선수가 파업 쪽 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 이태훈이 솔직히 좀 불안감이 있었습니다만 몰고 와서 추입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우성식은 직선에서 차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금일만큼은 우성식이 때려주고 이태원이 몰가서 추입해 나가거나 이태원이 편성면에서 만만하기 때문에 우성식 달고 쏘는 작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3번과 1번의 동반 입상으로 비파업 선수를 완승으로 깔끔하게 마무리 지을 가능성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3번과 1번의 동반 입상 쪽에 3번과 1번의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 1번 쪽에 우선하시되 1번이 전일은 몰고 왔습니다만 금일을 때렸을 때 버텨내지 못하게 된다면 3번 이태원의 뒷자리를 놓고 김용태, 윤승규, 박상서가 마크 다툼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은 박상서가 좀 소극적인 견주년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그래도 우성식과 박상서가 또 협공을 펼쳐 나갈 수 있는 과거 한남 8단권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3번의 뒷자리는 우성식 때문에 박상서가 막혀 나갈 확률이 좀 더 높은 것 같아요. 전일은 아쉬움을 남겼었던 박상서, 하지만 또 후미권에서 기회 잘 노려보고 있기 때문에 3번과 7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 1번 3번 7번 3번 1번하고 3번 7번 두 차권 3번과 1번 쪽에 3번과 1번 쪽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3번과 7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태훈이 전일 같은 적극성만 발휘해 나간다면 무난하게 머리칠 수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원체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태훈이기 때문에 오히려 고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주병환이 때려주고 윤승규, 박상서, 김용태 순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우성식이 넘어가야 되는데 이태훈이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서지 못하면서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박상서가 직선에서 추입발 살려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추입은 귀식 같은 선수예요. 박상서입니다. 7번하고 5번의 동반 입상이라든지 김용태가 받아가게 된다면 7번과 4번의 동반 입상으로 또 5대2로 싸우게 된다면 제어물이 이태훈이라도 하더라도 타이밍 잡지 못하면 내선에서 갇혀버리면 꼼짝 못하고 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일도 정종진 쉬운 편성에서 몸싸움 당하다 보니까 고전을 맺지 못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7-5하고 7-4는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전일 같은 경주력만 발휘해 나간다면 3번과 1번의 동반 입상 깔끔하게 비파업 라인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3번이 훌러덩 넘어서면 7번 정도는 마크에서 쫓아 나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11경주입니다. 이번 편서 전일 손재우가 때렸습니다만 시속 자체가 안 나왔어요. 결국 고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손재우 입장에서는 명경민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두 선수를 제외하고는 강성욱을 중심으로 전준영, 한상진, 김계영, 안정이 파업 선수들입니다. 더군다나 강성욱이 초조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래저래 7번, 4번, 2번, 6번 순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여기에
중에 뭐 한상진이 앞설거나 뒤로 자리 잡게 된다면 손재우나 명경민은 뒤로 밀려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앞선에서 5명의 선수가 파업 선수들이죠. 손재우가 힘을 쓰거나 뭐 명경민 힘을 써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손재우가 마크로 가기보다는 서두르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결국 안정이 얼마만큼 시속을 올려주느냐에 따라서 손재우가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인 컨디션은 강성욱이 좋은 것 같습니다. 준일 강성욱이 최창은을 몰고 갔었습니다만 최창은이 3, 4코너 돌아 나온 시점에서 갑자기 외선으로 흘러버리다 보니까 강성욱이 넘어서는 과정에서 최창은을 피했어요. 피하는 과정에서 또 외선을 밀려나다 보니까 아쉽게 직선 출발 대결에서 아쉬움을 남겼었던 이기주에게 밀려났었던 강성호 컨디션이나 몸 상태는 전반적으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최래선하고 전조팀에서 훈련하면서 자신감을 얻고 있는 강성욱이 있기 때문에 이래저래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손재 완전히 배제하고 견준영 펼쳐나가기는 버거울 것 같아요. 4번하고 1번의 전략적인 협공인 것 같습니다. 4번하고 1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 있겠고 강성욱의 뒷자리는 아무래도 25기 동기생 전준영이 막혀 나갈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전준영 타종부터 때렸다가 그야말로 죽을 썼습니다. 바닥 찍었어요. 하지만 금일은 발주 대처가 좋기 때문에 강성욱의 뒤를 밀착 막혀 나가게 된다면 안정을 하게 나갈 수 있는 강성욱이기 때문에 전준영이 마크만 지켜낸다면 쫓아나설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4번과 2번의 동반 입상 4번하고 4번과 2번 동반 입상 충분히 가능한 편성 경주라는 점에서 함께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4번과 1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이 좀 더 유리한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반대로 1번하고 3번이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비법 라인 깔끔하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어차피 안정이 때려주고 강성욱, 김기현수를 자리 잡게 된다면 전준영이 주전을 고전했기 때문에 1번의 뒤를 초반부터 막혀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막혀 나간다면 1번과 2번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가능한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성욱이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고 파업 연대가 많기 때문에 강성욱 중심으로 배당이 집중 뚫려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하지만 비법 라인은 견고합니다. 두 선수 모두 자력, 능력 갖췄기 때문에 3번이 때려주고 1번이 몰아가서 취입해 나가는 작전도 가능하죠. 1번이 넘어서게 된다면 2번 전준영까지는 불러들일 수 있기 때문에 1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구경주에서 11경주도 상당히 좀 까다로운 편성인 것 같습니다. 무리한 집중 투자는 자제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우스컵은 여기까지입니다. 한번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왕 책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